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 97편 상품권 그리고 돈 세탁, 자금 환전 과정에서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러한 혐의로 문제되시는 저희 의뢰인분이 어떻게 실전 대응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범죄 규제 명칭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보통 이제 전기통신금융 사기법, 그 사기 혐의라는 게 문제돼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기, 보이스피싱 자금이 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금 세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통 상품권 회사를 끼기도 하고 또 환전하는 과정에서 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가상자산으로 코인으로 이제 환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테더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환전해 가지고 돈 세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도 범죄 수익 은닉 처벌에 관한 법, 범죄 수익 은닉 처벌법,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검법 위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로 엮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범죄 수익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큰 주된 쟁점입니다. 범죄 수익인지 알았다면 사실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어떤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고 기망행위에 따른 어떤 편취하는 것인데, 그 편취하는 과정에서 돈 세탁 과정이 있는 것이고, 돈을 결국 돈 세탁을 해서 이 편취를 했던 범행 당사자들한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적으로는 범죄 수익 은닉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사기 혐의로 함께 처벌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기 혐의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큰 중형이 선고됩니다. 최소 2년 이상, 많게는 뭐 4년. 그러니까 단순 가담, 돈 뽑는 일만 하든지 뭐 통장을 제공하는 일만 하든지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중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범죄 수익인지 알아야 됩니다. 범죄 수익. 판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범죄 수익 처벌에 관한 법률과 사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사건에서 사기 혐의 무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지, 범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인식을 정확히 하고 범죄에 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포 통장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범죄 수익의 획득이나 세탁 등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별개로 도박, 혹은 뭐 마약, 혹은 성매매, 아니면 탈세, 뭐 도박 사이트, 토토, 이런 다양한 범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 세탁, 환전 과정이요. 만약에 단순히 대포 통장을 제공하거나 뭐 상품권 환전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원래 돈이 발생된 그 범행의 어떤 내용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혐의로, 어떤 범행으로 이 돈이 발생됐는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성격이나 출처, 그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원래 상품권 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환전 업무만 하든지, 아니면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통장만 제공하는 역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 내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이 범행의 내용, 돈의 출처, 돈의 성격, 그 돈의 흐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단순히 짐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출한 돈의 출처가 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든지, 그 사기 범행의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한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증거나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든 검찰에서도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당신이 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당신은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예상할 수 있었다, 아니면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신이 확인했다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확인을 했느냐, 왜 이것이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선을 긋지 못하면 경찰에서는 좋습니다, 사기 범행인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뭐 조금 불법적인 돈, 구린 돈, 뭐 토토, 아니면 탈세, 사기, 보이스피싱 돈은 아닐지라도 불법적인 것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조사를 또 혼자 받든지 또 이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찰이나 검찰의 유도신문에 조금 맞습니다,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약간 추측을 했습니다 라고 약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 진술에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범죄 수익 은닉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이 돈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어떠한 업무 과정을 거쳐서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주로 예를 들은 부분이 통장이 거래가 정지됐는데 통장 거래 정지된 것이 금방 풀리더라, 어떤 과정을 통해 풀리더라,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카카오톡 내지 업무 지시의 어떤 내용, 그 내부적인 어떤 의사록, 회의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돈이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업무 진행이 됐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상품권, 그리고 돈 세탁, 그리고 자금 환전 과정에서의 어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이 불법적인 돈인지 모르고 돈을 전달하든지 좀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데 관여되실 수가 있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이 돈의 출처가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단순히 짐작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정말 불법적인 것인지 몰랐는지,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 탈세, 뭐 기타 어떤 약간의 불법성이 있는 어떤 이런 금액인지도 몰랐다라고 인식을 해야, 그 정도가 돼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관여된 부분이 불법성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 혐의,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은닉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 1차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나 대화 내용, 외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경찰 조사,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좀 조사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대응을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